여러분, 일전에 제가 금반지에 관한 이야기, 금목걸이에 관한 이야기를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은목걸이를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은반지를 하고 계시는 경우 역시 많으시죠. 물론 이 부분에 관한 질문 역시 너무나도 많았고, 이 역시 그동안 답글을 달다 지쳐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은반지, 은목걸이에 관한 모든 것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반지의 기운과 목걸이의 기운과 우리의 건강과의 상관관계, 또한 우리의 운과의 상관관계를 말하는 곳은 동양, 즉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또한 건강을 체질별로, 해당 부위의 기운별로 구분한 곳 역시 우리나라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사상체질학이 그것이며, 또한 우리 조상님들이 늘 말씀을 하셨던 수상론이 또한 그것입니다. 물론 사상체질별로 구분을 하여 태양인은 폐대 간소이니 폐의 기운이 강하며 간의 기운이 약하여 폐의 기운을 나타내는 부위에 은반지를 하면 좋으며, 간을 나타내는 부위에 금반지를 하면 좋다느니, 소양인은 비대 신소이니 비장과 위장의 기운이 강하고 신장의 기운이 약하니 비장과 위장을 나타내는 부위에 은반지를 하면 좋으며, 신장을 나타내는 부위에 금반지를 하면 좋다느니 하는 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물론 저는 아주 쉬울 것이나 아마 여러분들 중에 스스로의 사상체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이며, 이는 어쩌면 가시는 한의원마다 체질 판단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자신의 체질을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경우 역시 많으실 것입니다. 하여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알기 쉽게 단순하게 이해하시기 쉽도록 은반지와 은목걸이를 착용하는 법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건강 상태와 자신의 신체 상태에 맞도록 잘 착용하셔서 스스로의 건강에 또 운의 작용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은목걸이의 착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리는 이야기는 목걸이의 줄이 은인 경우입니다. 물론 금반지의 경우는 14K니 18K니 24K니 하는 구분이 있어 어느 것은 금의 효능이 있으며 또한 어느 것은 금의 효능이 없다라는 구분이 있으나, 이 은의 경우는 전혀 이런 것이 없으며 무조건 은목걸이를 하시는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자신의 체형을 보십시오. 체형이 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마르고 골격이 작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은목걸이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 금목걸이를 하시는 것이 좋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물론 체형이 보통이거나 그 이상이라면 은목걸이는 언제든 좋은 것이며,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서이든 운의 상승을 위해서이든 이 은목걸이는 항상 도움이 된다는 점 역시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목의 굵기를 판단해 보셔서 가늘고 긴 체형이시라면 이는 금목걸이를 권해드리며, 이분들 외에 다른 분들은 은목걸이를 하시는데 어떠한 제약도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목걸이를 하시는 데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건강적인 의미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은수저가 독을 감별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점 많이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네, 목걸이 역시 그러합니다. 이 목걸이의 줄이 검은색으로 변하거나 탁하고 칙칙하게 변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는 아주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네, 하여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된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건강 무엇보다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이제 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은으로 운을 살려내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굵지 않은 목걸이를 하셔야 하며, 또한 따뜻한 보석을 겸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보석은 펜던트 속에 들어가게 되겠죠. 네, 하여 이 펜던트 속에 들어가는 보석은 붉은색이나 푸른색의 빛이 나는 것이라면 아주 좋은 것이나, 이 보석이 검은색의 보석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은목걸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한번 보십시오. 혹시 검은색 보석이 박혀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네, 이는 오행의 균형을 맞춰야 하기에 그러한 거예요. 맞습니다. 은목걸이에 푸른색, 붉은색 보석을 겸하신다면 운이 은은하게 살아나게 되며 운이 급격하게 변하는 일은 생겨나지 않으나, 이 보석이 검은색의 보석이라면 운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니 크게 망하거나 크게 흥하는 일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귀걸이도 동일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은반지는 이렇게 끼십시오. 여러분, 우선 본인의 건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은 강한 것보다 약한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훨씬 이해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1번, 간에 문제가 있어 늘 피로를 달고 사는 사람. 평소 항상 시력에 문제를 느끼거나 눈이 늘 피로한 사람. 항상 스스로 늘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2번은 심장에 문제가 있어 늘 자주 놀라거나 식은땀이 자주 나거나 얼굴에 화끈거림이 많거나 또한 용기가 부족하거나 감정적인 변화가 많다고 느껴지시는 사람입니다. 3번은 위장에 문제가 있어 늘 먹는 것이 소화가 안 되거나 또한 위장병이 있거나 늘 타인과 잔다툼이 많거나 인내와 꾸준함의 부족이 있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입니다. 4번은 폐기운에 문제가 있어 환절기라면 늘 감기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시거나 한여름에도 에어컨 바람이 너무 싫은 사람들, 스스로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느껴지시거나 늘 대화 도중에서 남과 옳고 그름을 따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5번은 신장에 문제가 있어 늘 손발이 자주 붓거나 또한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인가, 늘 스스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어색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인가를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중에서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성격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만일 1번의 경우에 해당이 되신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약지 손가락에 은반지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2번의 경우라면 새끼손가락에 은반지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3번의 경우라면 엄지손가락에 은반지를 착용해야만 맞는데 사실 여러분들 엄지손가락에는 반지를 잘 착용하시지 않으시죠? 네, 하여 이런 분들은 은목걸이를 하고 다니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절대 은으로 귀걸이를 해서는 좋지 않다는 점 역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또한 4번의 경우라면 검지손가락에 은반지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5번의 경우라면 중지손가락에 은반지를 착용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은반지 착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렵죠? 한번 잘 생각하셔서 이에 맞춰 꼭 반지를 착용하세요. 세 번째로, 이제 은반지와 귀걸이로 운을 살려내는 수단입니다. 먼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귀걸이는 절대 검은색 보석과 같이 사용을 해서는 좋지 않다는 점. 네, 이는 급격한 변화와 많은 갈등들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니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산전수전을 다 겪어야 하는 인생인지 라는 소리를 틀림없이 여러분들 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네, 이 외에 다른 색 보석들은 같이 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은반지는 가장 이상적인 것이 이 은반지에 보석을 같이 하지 않는 순수한 은반지를 하시는 것이며, 만일 보석을 같이 하셔야 한다면 반드시 작은 것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역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가령 진주를 은반지에 하셔야 한다면 이 진주알은 가능한 작은 것으로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죠. 네, 여러분 이렇게 은반지는 절대 반지보다 보석의 기운이 강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는 귀걸이도 그러하며 목걸이도 그러합니다. 절대 은으로 된 제품에는 보석이 큰 것이 사용된다면 자신의 운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은반지, 은귀걸이, 은목걸이를 통해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운을 살리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늘 행복과 안정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